내 이웃은 짜증나는 유튜버 지망생이다. 그가 혼자 계피를 들이마시고 기침하는 모습, 천천히 굴러가는 차 보니 뒤에 누워있는 모습, 물 양동이를 혼자 뒤집어 쓰는 모습 등 별짓 다 하는 걸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다. 솔직히 그가 인터넷 스타가 되겠다고 날뛰는 걸 지켜보는 것도 지겨웠다. 그래서 며칠 전 그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니 몇 주 동안 집을 비울 거라며 자기 우편물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다. 당분간 그 멍청한 장난질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다. 항상 그가 하는 어리석은 짓 덕에 내 삶이 망가질까봐 걱정했었으니까. 처음 며칠 동안은 별일이 없었다. 고지서 몇 장, 광고 전단지 몇 장, 그리고 아마도 생일카드 같은 우편물 같은 게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현관 앞에 커다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반송 처리. 내가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 상자를 혼자 드는 건 꽤 힘들었다. 엄청나게 무거웠다. 간신히 들어올려 내 집까지 옮기는 것도 벅찼고 계단을 올라 문 안으로 들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차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어차피 내 차고는 거의 안 쓰는 상태였으니까. 문이 오래돼서 여닫을 때마다 덜컹거렸고 제대로 열려면 발로 몇 번 차야 할 정도라 그냥 차를 차고 밖에 두는 게 더 편할 정도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고 문을 여는 동안 상자를 잠시 내려놓았어야 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잡은 물건을 괜히 내려놓긴 싫은 법이라 그냥 버티면서 문을 열려고 했다. 차고문에 세 번째 발길질을 했을 때 상자를 놓쳐버렸다. 쿵!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무언가 중요한 걸 깨버린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다. 나중에 이웃이 돌아오면 원래부터 깨져 있던 거라고 생각하겠지. 손이 자유로워지자 차고문을 겨우 열 수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올라갈 때 나는 소리는 여전히 귀를 찢을 듯 시끄러웠다. 난 상자를 차고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갔고 이웃이 돌아올 때까지 잊고 지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떠올리게 됐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진 모르겠다. 집안으로 스며든 악취가 천천히 퍼져오고 있었다. 마치 로드킬 당한 스컹크 냄새 같은 역겨운 냄새였다. 처음엔 그냥 근처 도로에서 죽은 동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고 난 결국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 나섰다. 차고 문을 열자 악취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난 코를 틀어막으며 비틀거렸다. 범인은 분명했다. 차고 안에서 달라진 건 딱 하나, 그 상자뿐이었다. 처음엔 고기 정기 배송 같은 걸 시켰다가 상온에서 썩어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있어야 상자가 그렇게 무거울 수 있는 거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것도 아닐 텐데. 난 코를 막고 가위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상자의 밑부분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뚫릴 것 같았다. 하지만 썩은 고깃집에 손을 대고 싶진 않았다. 결국 가위를 가져와 상자 테이프를 잘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난 상상도 못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썩은 오줌과 땀, 배설물, 그리고 부패한 살의 냄새였다. 너무 끔찍해서 뒤로 휘청이며 구역질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당장 차고 밖으로 도망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맡았다. 하지만 이미 내 옷과 피부, 머리카락 구석구석에 그 악취가 배어 있었다. 에어컨을 틀어도 방향제를 뿌려도 마스크를 써도 심지어 샤워를 3번이나 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상자가 열려있는 한 냄새는 내 집을 좀먹을 터였다. 나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천으로 코를 틀어막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차고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정작 상자 안의 내용물을 보고 나니 손댈 필요조차 없었다. 안에는 고기가 있었다. 하지만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아니었다. 내 이웃이었다. 그는 죽어 있었다.
난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히 조사를 받았다. 내 차고에서 시체가 발견됐으니 의심받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결국 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웃의 손에 들려있던 브이로그 카메라 덕분이었다. 경찰은 나에게 영상을 단 한 번만 보여주었다. 원래 규정상 보여주면 안 되는 걸지도 모르지만 내 충격을 보고 그냥 봐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영상 속에서 내 이웃은 택배회사 창고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택배로 보내볼 거예요. 그는 물, 음식, 베개, 그리고 손전등 몇 개를 챙겼고 친구에게 상자를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배송이 시작됐다. 처음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그는 짧은 영상들을 찍었다. 지금 트럭에 실린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창고 아닌가 봐요. 꽤 따뜻하네요. 아직 챙겨온 식량은 충분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그의 상자가 떨어졌다. 목이 부러졌다. 그걸로 끝이었다. 카메라는 메모리가 가득 차거나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상자 안에서 그의 목이 부러지고 나서 영상 속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 내 차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였다.